그런데 그렇게 얘가 이제 그런 무더기 돈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돈을 무더기로 모으다라는 동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펀딩하면 또 리펀드 하거나 또 펀딩하면 이제 다른 말로도 이제 나오는데 그 밑에 한번 잠깐 읽어보시면 기금입니다. 기금. 투자 전문기관이 누군가는 대표성을 떼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 경제기획으로서 신청을 한 사람을 허락을 해서 그 대표는 정부의 조사를 받게 돼 있어요. 경제기획원에. 거기서 회사를 차렸어. 차려가지고 내가 기금을 모아서 이렇게 사업 목적을 가지고 운영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래 나도 저기다 한번 돈 좀 넣어서 한번 돈 좀 벌어보자. 나도 사회적으로 봉사 좀 해보자. 국익을 위해서 일 좀 해보자고 돈을 막 모아놓은 거야. 그러한 돈을 일반인을 상대로 모은 실적 배당형 투자기금입니다. 그걸 펀드란데. 그러니까 펀딩 하면은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모으기 이 뜻입니다. ing가 붙으면 자금 모으기.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리펀드 하면은 리가 다시니까 상환, 반환이 되는 거죠. 그죠? 되돌려주는 거죠. 반환이니까, 상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태원이라든가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나와서 저기 이제 광장동, 특히 미국인들이 많이 사는 데 가면은 이제 별건 아닌데, 리얼 에스테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근데 우리가 지금 옛날부터 브로커라는 말 아시죠? 예. 이 브로커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거강꾼이라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중매쟁이들 하는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중매하는 사람도 월화노인이라고 있듯이 사람 중매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물건을 중매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브로커가 원래는 이게 리얼 에스테이트 그 브로커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라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하는데 리얼터라는 말이 또 있긴 있어요. 리얼터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 이게 이제 이태원 홍대 쪽인가요? 그 다음에 광장동 이런 데 이제 하여튼 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데 가면 이렇게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리얼터 나오죠? 리얼터가 나오는데 리얼 에스테이트 BROKER 요게 또 리얼터하고 같은 말입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브로커. 그래서 그 상황이 만약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상황이면 브로커라는 말만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는 브로커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사기꾼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게. 거강꾼입니다. 소개꾼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하자 없어요. 한국 문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제 외국 여행 가시다가 이런 간판 보면, 저기 부동산 중개업소구나. 물론 우리하고는 시스템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는 말인데, 요거는 옛날에는 중요했는데 지금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서킷 브레이커가 뭐냐면, 주식이 지금 미국 혹시 증시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수천 대가 있으면서, 미국 월스트리트 해가지고 막 사진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환율하고 주식하고 하는 데거든요, 그런 데가. 그러면 초당으로 끊어가지고, 요번에 여기서 딱 끊어주면은 몇백만 달러가 달라지고, 몇천만 달러가 달라지고 그런다고요. 주식이 거래되는데, 뭔가 이상하게 어떤 검은 손이 움직이거나 그걸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움직이는데, 그거를, 국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국민들이 많이 손해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보이는 거야. 전문가들이 봤을 때, 컴퓨터를 보니까. 그런데 그걸 어떤 속수무책으로 전문가들이 보고서도 이 거래를 중지시켜야 되는데, 중지시킬 수 없었어요. 관계 법령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서 나중에 그걸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뒀어. 놔뒀더니 딱 거래가 4시에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수많은 피해를 본 거야. 그래서 그래갖고 즉시 작전해가 들어갔죠. 예. 만약에 이와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 만한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면 우리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그걸 블랙 먼데이라 그래요. 월요일 날 벌어진 건데 희망이 없어.
국민들한테 까만 날이야, 까만 날. 어떤 날? 까만 월요일이라는 뜻이죠. 그냥 저주받은 월요일이야, 이게. 그래서 그때 주식이 몇몇 작전 세력한테 가고 수많은 국민들이 손해를 봤어요. 거기에 이제 전 세계 금융까지도 포함을 해서. 근데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그거를 알면서도 그걸 끊질 못해서 관계 법령이 없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위신이 떨어지고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자국 내에도 금융이 질서가 혼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위원회에서 또다시 블랙먼데이 사태 같은 깜깜한 월요일 같은 암흑의 월요일 같은 그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생긴다면은 이거는 이제 끊어서 국민과 또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를 하자 해서 만든 제도가 서킷 브레이커 시스템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서킷 브레이커가 주식 거래 중단 제도인데 그 투자자라고 그러는데 사실 맞죠? 투자자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제도죠. 그래서 주식, 선물 가격이 변동이 심할 경우 이건 뭔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판단이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정확히 원인이 뭔지 모를 수 있거든요. 심할 경우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살피는 거죠. 도대체 이게 이상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게 이상한 상황이 왜 생긴 걸까라는 문제를 파악하기 전까지 일단 거래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고요. 그다음 브로커는 거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IMF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용케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디프레션이니 이제 있는데 어차피 나올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요 두 가지가 사실 자꾸 지금 한 2년 전부터 제가 알기엔 한 2년 전부터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이제 반대말 경기 하강을 뜻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디프레션이라고 해서 완전 침체에 있다는, 여기 있으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침체. 이건 이제 경기 침체고요. 경기 침체고 이거는 이제 경기 하강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 참고로 디플레이션과 디프레션에 대해서 좀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최근에 와서는 좀 들어갔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왜 요거를 얘기를 지금 제가 해드리냐면 우리가 1997년도인가요? 97년도죠? 네. IMF.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조그만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이건 IMF, 우리가 겪었던 IMF는 IMF가 아니고요. 그걸 이코노미 크라이시스라고 그러는데, ECONOMI CRISIS. 예. 경제 위기라는 거죠, 경제 위기. 예.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맞이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IMF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는 이제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맞았던 경제 위기는 이제 이코노미 크라이시스라고 이제 이거고요. 예. 여기에서 지금 진짜 말하는 IMF는 여기서 이제 주관을 했으니까.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해서 이게 돈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말할 때는 돈이지만 금융기관이라든가 정부 이런 데서 이제 공공적으로 말할 때는 통화라는 말을 씁니다. 통화. 예. 통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통화 기금. 그래서 국제 통화 기금이죠.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IMF가 우리가 알고 있는 IMF는 이제 이겁니다. 사실은 국제 통화 기금이고 그냥 경제 위기의 대명사로 그때 이제 하여튼 어떤 분이 그걸 대표로 했는데 그때 벌어졌던 일은 이제 임창열 씨,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임창열
경제부총리 했던 그분이 그때 마지막에 선언을 해가지고 하여튼 요렇게 구분을 일단 좀 해서 알아두시고요. IMF는 이런 뜻이다.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1997년도에 당했던 그러한 그 경제 위기 사태는 이코노미 크라이시스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밑에 거는 같이 연동된 거니까 같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그럼 아까 매니저 그랬는데, 매니저를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제 어떤 스타라든가 또는 야구 감독 또는 스타를 관리해주는 사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매니저라고 그러죠. 이 매니지라는 말이 그 핸들이라는 뜻인데, MANAGE라는 말이 HANDLE, 핸들,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에 말하는 핸들은 그게 핸들이 아닙니다. 그게 핸들이 아니고, 그건 스터링 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STEERING, 이 휠이 둥근 건 다 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있죠? 이 스터링이 조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도 그렇고, 마도로스, 그죠? 뭐 인천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노래에서, 그 마도로스, 그 잡고 있는 거. 비행기 조종석, 파일로트. 비행기를, 조종사를 파일럿이라고 그러죠? 파일럿.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운전대. 그런 것들이 되게 다 원형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어떤 각도에서든지 잡기 위해서 이제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그래서 휠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동차 밖에서 봤을 때 타이어 있죠? 예, 그 바퀴입니다. 그냥 휠 그러면. 마차 바퀴도 이거 휠이고, 둥근 형태. 그런데 조종석이라고 지금 말하면, 그런데 조종간도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둥그렇게 돼 있는데, 그 둥그런 건데 바퀴도 휠이고 조종간도 둥그렇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조종대를 스터링 휠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터링 휠. 근데 요거는 이제 되게 생략을 하기도 하죠. 자, 지금 그 매니저인데 핸들이죠. 다룬다는 뜻입니다. 다루다 또는 조작하다 또는 경영하다. 기업체인 경우는 경영하고, 야구팀인 경우는 뭐 선수들을 뭐 훈련시키고 다루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매니저 그러면은 야구 감독, 그죠? 그다음에 스타를 좀 돌보는 사람들, 또 관리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매니저라고 그러죠. 거기 보시면 이제 매니저 나왔고, 펀드 매니저 해서 이제 일반인을 대신해 증권 투자를 해주는 사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하나는 자산운용 담당자, 이런 거는 이제 투자 신탁이나 연금, 관리 및 운용자 하면 기관 투자가의 펀드. 이건 이제 굉장히 세부적으로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톡 옵션인데, 스톡 옵션하고 이제 스톡 그랜트라는 말이 있는데, 스톡 옵션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스톡 그랜트라는 말은 그냥 아주 우수한 인재를 회사에서 지금 줄 수 있는 좋은 걸 줄게 하고, 그랜트가 허용이라는 뜻이거든요. 은혜를 베풀다, 뭐 허용하다, 그랜트니까 회사 사장 또는 그 임원회의에서 우리 회사에서 지금 미국에서 어디 중요한 데 있다 온 사람이 딱 한국으로 들어온다는데 고향에서 살고 싶다는데 한국에서 자리를 하나 마련합시다. 그래서 이제 딱 왔는데 어디 회사에서 불렀어. 그런데 당신이 이제 한국에서 살기로 했다 그러는데 우리 회사에 좀 나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아, 그래요. 당신 미국에서 경력을 보니까 막 이렇게 해주겠소. 하고서 그냥 대부분 다 허용해 주는 거. 네, 막 다 퍼주는 거. 여기 보시면 그 무상 증여 방식이라고 그러죠. 스톡 그랜트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